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2017년도에 서울신문이라는 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어, 10명 중 1명이 4곳 이상 병원을 옮겨 다닌대요. 사실 저한테도 왔다가 얼굴 보고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빅5 병원을 떠도는 지방암 환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더라고요. 전국 12개 지역에 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 돈 들어도 많은 분들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대요. 그리고 하지만 문제는 대기 시간이 늦어져서 피해는 환자가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환별로 평균 병원을 이동하는 횟수를 보면 췌장암이 가장 많고요. 두 번째가 유방암, 단도암, 간암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 폐암도 최소한 2군데 이상의 병원을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최대 5군데 이상 가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유방암 이야기 카페에 들어가 보면 뭐 어디 3군데는 꼭 가야 돼요. 뭐 그거 다 가보고 결정하세요. 막 이런 글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상당히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것. 실제로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2020년도에 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이 기사를 보면 암 환자의 62%가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빅5, 뭐 서울대, 아산, 삼성, 가톨릭의대, 뭐 연세대 이런 병원들의 약 40% 정도가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용호 국회의원이란 분이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이게 너무너무 흩어져 있어서 실제로는 굳이 상급종합병원을 갈 필요가 없는 환자들도 이게 너무 많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빅5 병원 물론 좋죠. 시설도 좋고 뭐 규모도 크고 의사도 많긴 한데 과연 빅5 병원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 중증 질환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맹장염이 걸렸다고 충수돌기염에 걸렸다고 서울대학교 병원을 다니거나 혹은 뭐 5군데 병원을 찾아보고 맹장 수술하진 않잖아요. 저희 병원에서도 맹장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믿고 맡겨주시거든요. 그러면 유방암하고 맹장 수술하고 뭐가 더 힘든 수술인가를 비교해 보면 물론 전문성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맹장 수술이 유방암보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더 높다라고 늘 환자들한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맹장 수술이 어려워 아니면 유방암 수술이 어려워하면 맹장 수술이 훨씬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맹장 수술하러 서울대, 아산, 삼성병원 막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5군데 병원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유방암이라는 것은 물론 맹장염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수술 자체의 난이도로 봤을 때는 결코 맹장염보다 더 어려운 수술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3년도 올해 6월 27일자 기사인데 데일리메디 주최의 자담회에 오셔서 빅5 병원의 암병원장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암 환자 쏠림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빅5 병원을 찾아가니까 실제로 이런 병원장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정책 토론회 같은 것들을 했는데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빅5 병원으로 찾아가는 거는 암 병원장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환자분들에게 더 설명하고 더 많은 지식들을 전달해 줘야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준비를 한 것이에요. 사실 병원 쏠림이라는 것 자체 뭐 크게 문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병원이 으로 쏠리게 환자가 쏠리게 되면 예약이 지연되고 결국 예약이 지연되면 수술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수술이 지연된다는 것은 암 환자가 진단된 이후에 바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까지 수술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맛집 같은데 요즘 예약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맛집 예약이 안 되는데 그 맛집 예약을 위해서 저희가 막 한 달씩 기다렸다가 맛집을 간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뭐 한 달 뒤에 그 맛집을 경험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우리 유방암의 경우에는 맛집을 찾아다니다가 한 달, 2달 지나게 되면
수술이 지연돼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수술을 대기하는 그런 기간이 유방암 치료에는 어떤 치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국내 연구예요. 2016년 얼마 전에 저희 유방건강 TV에 나왔던 한원식 교수 팀에서 연구를 한 것인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기에서 3기 정도의 유방암 진단받은 1,700여 명의 환자를 포함을 했습니다. 물론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해서 수술이 딜레이 되는 경우는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수술 대기 기간이 무병 생존율, 다시 말해서 재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연구를 했어요. 이 연구를 보면 15일 이내와 이후의 환자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고, 당연히 빨리 수술하는 게 차이가 없었죠. 30일 이내와 이후 차이가 없었고요. 45일 이전과 이후 차이가 없었고, 60일 이내와 이후에 재발률의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 한원식 교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뭐 60일 정도까지는 대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예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연구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나왔지만 또 다른 연구들, 외국의 연구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반대 연구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연구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고틀란드 지역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고 2001년도부터 2008년, 사실 좀 오래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 연구는 7천여 명, 아까는 1,700여 명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결국 수술 대기 기간이 전체 생존율, 재발이 아니라 여기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 후 62일, 그러니까 2달 이내에 수술한 환자만 분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기 기간의 중간값이 30일, 한 달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달 이상 대기한 환자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연구 결과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주 이하인 사람과 6주에서 9주, 결국 한 달쯤 된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2주 이내에 수술한 환자가 한 달 이후에 수술한 환자보다는 예후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존율이거든요. 그래서 생존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을수록 사망이 많았다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10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2주 이내에 수술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더 예후가 좋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2주 이내에 수술하는 것이 훨씬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술 대기 기간 증가에 따른 예후 악화 위험도는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이분들은 20일 이후에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기간이 20일이 넘으면 3주가 넘으면 사망의 위험도가 점점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3주 이상 기다리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저도 이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3주 이내에 진단받은 이후에 3주 이내에는 수술할 것을 권장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심평원에서도 이제 유방암 적정성 평가라는 것을 하는데 그 적정성 평가에서도 4주 이내에 수술한 것을 여러분들께 권고하고 있고, 4주 이내에 수술을 못하게 되면 그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줘서 적정성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대림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90% 이상의 환자들이 환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한 달 이내에 수술을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빅5 병원에서는 아예 이 척도를 포기했거든요. 보통은 2달 이상 대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척도는 아예 포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기간이 이 연구에 의하면, 스웨덴의 연구에 의하면 3주 이내에 수술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좋겠다가 아니라 사망률이 감소한다라고, 거꾸로 얘기해서 3주 이후에 수술하면 사망률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다. 전체 사망률이 증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연구를 조금 세분화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망률을 얘기할 때 전체 사망, 유방암 이외에 뭐 다른 이유로도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사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 것이 전체 사망률이고,
그다음에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을 볼 때는 유방암 특이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격 전이, 사망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전이될 확률을 원격 전이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봤을 때 대기 기간이 하루 증가될 때마다, 수술을 대기하는 기간이 1일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전체 사망률은 1%, 유방암 특이 사망률은 0.7%, 원격 전이는 0.8% 증가하는 걸 보여서 3주가 넘어가게 되면 전체 사망률이 무려 26% 증가하고, 또 유방암으로 인한 특이 사망은 16%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격 전이는 약 20% 가까이 증가를 해서 진단 후 3주째 수술한 군에 비해서 6주째 수술한 군의 전체 사망 위험이 26% 증가. 끔찍한 거죠. 4분의 1 정도 증가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연구에 따르면 무조건 3주 이내에 수술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종양의 크기를 가지고 또 분류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기 기간 1일 증가당 실제로 예후 악화 위험도 증가율을 봤는데, 의미 있게 증가하는 거는 4cm 이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혹의 크기가 4cm 이상, 예를 들어서 5cm다라 그러면 전체 사망률이 하루에 3%씩 사망률이 증가. 와, 이거 끔찍한데요. 하루에 3%나 사망률이 증가하고, 유방암 특이 사망률은 2.5%, 원격 전이율은 2.6%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유방암의 크기가 5cm가 넘었을 때. 만약에 유방암의 크기가 2cm에서 4cm 사이일 때는 1%, 0.8%, 0.5%로 통계적으로는 전체 사망률에만 의미가 있었고요. 2cm가 안 되는 작은 유방암의 경우에는 전체 사망률이 의미 있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cm가 넘는 환자들, 특히 절대 3주 이상 유방암 치료를 연기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3주 이내에 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혹의 크기가 2cm가 넘는 2기 이상의 환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수술하시는 것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연구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연구가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연구입니다. 2013년, 2023년 올해에 나온 연구 결과이고, 자마 서저리라는 미국 암학회, 미국 의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굉장히 의미가 그 중요도가 높은 그런 잡지인데요. 자마 서저리라는 그 외과학회 잡지라고 외과 관련된 잡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는 내셔널 캔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미국 전체 암 관련된 이제 통계를 내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무려 37만 3천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연구가 기껏해야 뭐 1,000몇백 명, 7,000명 이렇게 작은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거는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인구 집단이고 37만 3천여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완전히 갑 중에 갑이죠. 여태까지 연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연구이고, 2010년에서 14년 1에서 3기 유방암 진단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한 여성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대기 기간이 전체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였다는 것이 이 연구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보면 수술 대기 기간에 따른 전체 사망 위험도 증가는 9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주가 지나면 사망의 위험도가 1.15배, 다시 말해서 15% 정도 증가한다는 것이고, 이게 12주, 다시 말해서 3달이 지나면 50%나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달 지나면 15%, 석 달 지나면 50% 증가한다는 거예요. 사망 위험이. 이건 뭐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절대 2달은 넘겨서는 안 되겠다. 2달 이상 기다리는 건 정말 비윤리적인 행위다. 그렇게 2달 이상 기다리라고 하는 의사는 비윤리적인 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연구는 3주였고요. 이번 연구는 그것보다는 조금 최근의 연구에서 조금 완화가 됐지만, 그렇더라도 2주 이상, 2달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1달 이내에 수술해라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이 연구는 2016년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고요. 메디슨이라는 잡지에 발표가 되었는데 300여 명 정도를 검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고 종양의 직경과 부피를 비교해서 종양이 성장하는 속도를 연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인자들이 종양이 성장하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Ki67 높을수록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게 당연히 빨리 자란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종양의 크기가 2cm가 넘는 경우에 당연히 빨리 자란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조직학 등급이 3점일 때 당연히 빨리 자란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KI67 호르몬 수용체 음성 종양 크기가 큰 경우 조직학적 등급이 높은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다시 말해서 종양이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보다는 호르몬 수용체 음성이 위험합니다. 호르몬 수용체 음성이면서 허투가 양성이면 40일 40일 동안 약 2mm 정도가 커졌고 죄송해요. 대기 기간 30일일 때 한 달 정도 지나면 직경이 2mm 정도 자랐다는 것이고요. 또 3중 음성의 경우도 2.1mm. 그러니까 의미 있게 성장했다는 것이죠. 한 예를 보면 31세 여성이고 3중 음성인데 대기 기간이 40일이 지나면 1기 유방암이 2기 유방암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호르몬 양성도 오래되면 좋지는 않지만 특히 호르몬 수용체 음성인 여성이 한 달 이상 대기한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허투 양성, 삼중 음성 이런 여성들의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기다리셔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빨리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여러분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이 걸리면 무조건 일주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기가 2주인 병원도 추석을 끼게 되면 3주로 바뀌는 그런 위험이 있고 3주로 바뀌게 되면 후회된 연구에 비하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의 그 강의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아삽 아시죠? as soon as possible 아삽이라고 줄여서도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빠를수록 좋아요. 최소한 3주 이내에 수술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종양의 크기가 크거나 2cm를 넘거나 혹은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경우 또 허투가 양성인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늦어도 2달 이상 기다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다라고 제가 제가 정말 강조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